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투자도 좋지만은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가장 먼저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확인을 해보시면은 오늘 달러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 좀 높이 올라간다라면 비트코인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등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42,000달러 선을 위협했었다가 43,9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과연 알트코인들과 함께 비트코인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이런저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및 분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공포입니다. 극단적 공포였었는데 이제 공포 단계로 넘어왔죠. 비트코인이 예상했던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나름 한숨 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코인 중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시바코인, 비탈릭에게 전체 수량의 50%를 건네줬었는데 비탈릭이 이 코인을 인도에 기부를 하면서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요. 나머지 물량들, 이 보유분의 90%는 소각 처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는 전체 코인 숫자와 비교를 해보면 시바코인의 총 41%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시바코인은 1시간 만에 34%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시바코인은 제2의 도지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은 요지경, 오늘도 개판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연파이낸스의 거래소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거래소로 암호화폐들이 흘러 들어가면은 이거 던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연파이낸스의 거래소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둘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최근에 알게 모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체인링크와 무섭도록 올랐었던 연파이낸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 기존의 먹방 컨셉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설명충 컨셉으로 진화한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 일론 머스크에게 이번에는 도지코인을 고치는데 그리고 도지코인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을 줬다고 합니다. 어떤 팁이었느냐? 도지코인이 스크립트 알고리즘을 프리즘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초당 최대 1만 건의 트랜잭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 역시 2년에서 3년 동안 도지코인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한편 최근에 찰스 호스킨슨과 논쟁을 벌였었던 마크 큐반,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페이가 에이다를 지원하게 될 경우 에이다 결제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찰스 호스킨슨이 마크 큐반의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근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중간에 비트페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 말인 즉슨 에이다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받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에이다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면 에이다를 그대로 받게 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유명 비트코인 고래 비트파이넥스의 유명 고래인 조007이 최근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기를 일부 알트코인들이 과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 좀 더 밑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어떤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알트 시즌은 나중에 돌아오게 되겠죠. 이번 알트 시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알트 시즌은 휴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트 비중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로 하시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 월봉 모습이 꽤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올랐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단기 고점이었다면 아마도 조정받는 기간을 거치게 될 수 있겠죠. 일단 이번 달에 어디까지 반등하는지도 혹은 하락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코인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릅니다. 둘 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올랐다가 내릴 거예요. 내렸다가 오를 겁니다.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도지코인처럼. 자,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소식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국 추가 재난 지원금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까? 내달부터 3,900만 미국 가구에 월 3,600달러 지급.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경기부양법에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매월 3,600달러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 15일부터 미국 내 3,900만 가구에게 추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것인데, 미국 정부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연준에게 부탁해가지고 찍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의 수요를 촉진시키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것인데요. 일단은 시민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바닷물을 퍼가지고 먹이고 있는 조 바이든. 안 그래도 벌써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려가 심각한데요. 돈을 더 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탠리 드라켄밀러는 미국이 15년 정도가 지나게 되고 나면은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굉장히 정말 굉장히 기울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이 기사가 약간 좀 혼동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3,900만 모든 가구에게 달마다 3,600달러가 지급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최대가 3,600달러고 아이 숫자별 그리고 나이별로 지급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돈을 뿌린다라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죠. 자, 과연 흔들리고 있는 비트코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비트코인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를 맞고 있긴 하지만은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게 될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무섭게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비트코인이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하다, 환경을 해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이 지난주에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량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소비량, 채굴자들의 전력 소비량과 채굴풀 및 노드 에너지 소비량을 포함시킨 연간 네트워크 소비량 같은 경우는 113.89 테라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면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년 약 무려 263.72 테라와트 아워,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양의 에너지를 은행이 더욱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라이 사기꾼들아, 은행들은 2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헤쳐먹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만 가지고 그러냐. 이 범죄 같은 경우도 똑같죠. 은행들이 범죄는 더 많이 저지릅니다. 해마다 대형 은행들 자금 세탁 연루돼가지고 벌금 부는 거 보십시오. 근데 비트코인 가지고 비트코인이 범죄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만 못살게 굴고 있죠. 이 치사한 놈들. 근데 또 이런 사실들 같은 경우는 매체에서 잘 보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이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론 머스크, 이번에는 트윗을 통해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전혀 팔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시켜줬었는데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이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딱 반등 지점에서 그런 트윗을 남겼는지 모르겠다. 딱 피보나치 비율 61.8짜리 되돌림 구간에서 그런 트윗을 올려가지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약간의 되도 않는 감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우연이겠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이번에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피터 맥코막과의 논쟁에서 비트코인이 중앙화됐다라면서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모습이 다시금 목격이 된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일부 대형 채굴 기업에 장악돼서 고도로 중앙화된 상태다.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신장의 탄광 하나가 홍수 피해를 당했는데 인명 피해가 컸다. 동시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 35% 떨어졌다. 이게 무슨 탈중앙화냐라고 하면서 반박을 한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맞긴 맞습니다. 중국에서 채굴을 독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로 지목되어 오긴 했었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많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일론 머스크를 때리자 그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보세요, 암호화폐 전문가님들, 이 방구석 조문가님들아, 페이팔이라고 들어는 봤어? 내가 창업했잖아 이 새끼들아. 내가 너보다 돈에 대해서 더 잘 알 거야. 어디서 건방을 떨어. 이런 식으로 일갈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좀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 물량뿐만 아니라 본인도 비트코인 물량을 들고 있거든요. 계속 찔러봤자 좋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냅두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한편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오늘 주식시장 하락과 함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보여드렸었던 사이클 마감과 테슬라 주식이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쭉 빠지겠죠.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은 부자라고 하지만은 테슬라의 주주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라 불리는 크리스 사카. 참고로 2014년 3월에 비트코인을 800달러에 샀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우버,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꽤 많이 성장한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렇게 안목이 좋은 것인가? 이 사람 안목만 따라가도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반의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자, 아무튼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수의 잡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암호화폐와 관련된 환경 문제로 많이 지치기는 하지만은 향후 청정에너지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800달러에 샀는데 아직도 여유가 넘치겠죠? 부럽네요, 사카시. 그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판 싸이월드인 마이스페이스의 공동 창업자가 프로필 사진에서 레저 눈가를 집어넣으면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떡락줍줍 고고싱이라는 재미난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아마 비트코인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통받는 비트코인을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내가 비트코인을 도와주겠어 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듣는 이름 톰리. 얼마나 정겨운 이름인지.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올해 최대 12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톰리. 그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억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녹색 에너지, 그린 에너지 솔루션 채택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 산업이 재생에너지나 작업 증명을 제공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천리안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연말까지 10만 달러 이상 간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톰리뿐만이 아닌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스톡투플로우 모델의 창안자인 플랜비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가격 예측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상 간다라는데 투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전체의 43.8%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사람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플랜비는 이어서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터키 정부의 암호화폐 결제 금지령, 미국 국세청의 압박, 일론 머스크발, 퍼드 등을 고려해도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는 강세장 지속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 6개월 동안 5배 이상 상승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은 2013년도와 비슷하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은 아직도 절반도 채 오지 않은 상황. 앞으로 갈 길이 절반 정도 더 남았다는 것이죠. 조정을 마치고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하락을 예측했었던 많은 분석가들 역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재축적 및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스톡투플로우 모델과 그들의 분석이 일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360 트레이더라는 사람도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봐라, 사이클 고점을 찍으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하락세가 강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크립토퀀트의 주경 대표는 최근에 이야기를 해주기를 비트코인의 축적 기간이 늘어나게 되거나 비트코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왜냐? 거래소에 입금되는 비트코인 입금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 입금 추세를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많이 흘러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던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 롱을 치지 마라, 조심하셈이라고 사람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유명 분석가 중에 빗빗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39,500달러에서 47,500달러 사이에서 널뛰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고,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와가지고 구간 폭이 꽤 큰데요. 비트코인 수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대는 33,000달러에서 4만 달러 초반까지로 여겨지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조정 같은 경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축적 기간을 거치고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비트코인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지금이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의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를 오늘도 추천을 드리면서, 물론 투자에 대한 조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도 내 돈, 잃어도 내 돈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길어졌는데 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의 짬뽕 배달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